동일 세 번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거 한번 보고 자 그리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일 세 번도 시험 문제가 자꾸 나왔었다. 한번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동일 세 번 거기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158페이지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놈 한번 이제 보고, 그리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그 동일 세 번이 뭐냐? 그 소리입니다. 자, 실무 때도 이제 그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한번 이제 정리해 놓지 않게 되면 나중에 실무에서도 크게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일. 그 동일 세 번. 자,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을 건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택임대차 그 판례에서도 그거 이제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거기서도 약간 문제가 됩니다. 자, 한 이제 158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간 정도 보면은, 자, 중간 정도 봤을 때 첫 번째, 이렇게 동일. 자, 동일이 정말 몇 번이요? 동일이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어떤 경우가 바로 동일 세 번씩이나 나오나. 자, 그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하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갑이, 그리고 702호에 바로 이제 한 3억 정도, 이렇게 3억 정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요거 이제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매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사람이 소유자인데, 자, 이 사람이 그 집을 보통 이렇게 떠나잖아요. 근데 떠나는데 이 사람은 안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 자,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병이 개업이 있는데 우리 매수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매수인도 그냥 나 투자역입니다. 나도 집 있어. 자,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자, 보통 뭐, 이렇게 뭐, 갭 투자 이런 거 많이 하게 될 건데, 어차피 거의 전세금이 한 2억 8천 막 9천 이러니까요, 아파트 하나 사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용이니까 그냥 살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먼저 매매 계약도 이렇게 체결하고, 3억으로 매매 계약 체결하고, 거기에다가 당신 살라고.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임대차 측에서는 임대인 되고, 요 사람이 이제 주인 되고, 얘는 이제 세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지집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눌러왔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전세, 월세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얘는 세를 넣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병을 다시 소개하게 되면 여기도 또 다시 중개보수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이제 새로운 여기서 이제 임차 이렇게 또 구하면 번거로우니까요.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 너도 이사비용 아끼고 나도 중개보수 아끼고 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임차인으로서 눌러 앉아서 살 때, 자, 이러면, 자, 우리도 억울한 게 매매 계약서 하나 썼죠. 또 하나 쓰죠. 임대차 계약서 쓰죠. 입니다. 아니면 또 그냥 전세로 살겠대. 이렇게 전세로 살겠대. 자, 전세가 2억으로. 자, 2억으로. 그러면 이제 한 1억 정도는 자기 이제 본인 쓸 게 있으니까요. 어차피 그냥 그 옆에도 2억이래. 그럼 너 2억으로 살아.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억울한 게 매매계약서 쓰고, 자, 우리 병이 이제 개업인데 매매계약서 하나 지금 열심히 써놓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매매계약서 3억으로 써놓고, 또 전세계약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계약서. 자, 그러면 두 건 다 받을 거냐고. 여기 2억이니까, 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 계산할 때 다 금액 줍니다. 여기는 0.4%니까 0.4%. 그럼 좀 더 계산해 볼 건데, 30만원 나왔겠다. 4만 곱하면 되겠다. 120만원 나오겠다. 입니다. 자, 금방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120만원. 그리고, 자, 2억 정도면 0.3%가 아니에요. 요율입니다. 0.3%. 전세는 조금 요율이 낮아요. 그러면 20만원 나왔겠다. 3만 곱하면 되겠다. 얼마? 60만원. 자, 중개보수가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보통 아파트 가면 이게 0.5가 될 건데 0.3%밖에 안 돼요. 1억부터는 겁니다. 요일은 다 주니까 시험장에서는 전자계산기도 가지고 가니까 이건 그냥 아주 쉽게 발가락으로 푸니까 그런 거는 걱정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지금 두 건 다 했다고 이렇게 보태면 어디 갈까요? 1학년 1반에 교도소 바로 입학시켜 드립니다. 요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안 돼. 뭐만 받으라고요? 뭐가 크게 나오니까요.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는 겁니다. 둘 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요? 그렇다고 임대차 받으래? 아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게 나오잖아요. 뭐가 더 크게 나와요? 매매가. 그러니까 동일 세 번이 겹치면 뭐만요? 매매만 받아라입니다. 안 그럼 정말 매매할 거요? 매매 요거 하나만 받으라는 겁니다. 계약서 써서도 얼마나 불쌍하냐고입니다. 오직하면 지집에서 다시 눌러가고 전세 살거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집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계속 살고 있으니까 아직도 주인이겠지. 알아보니까 세입자래. 정말 심하면 월세래. 그러면 쫄딱 망했구나. 요 소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요거 받지 말라고. 계약서 두 건 다 썼지만 받지 말라고 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지금 매매계약도 체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여기 이제 정에게, 이제 우리 병이 개업이니까 정에게 새로운 임차인에게 또 요걸 만약에 2억을 주면은 2억에 전세 계약서를 쓰면은 그때도 매매만 받아야 되냐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미 다 내봤다는 겁니다. 뭐만요? 동일한 사람. 아까 동의 3번 나온다고 그죠? 이 동의 3번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일한 중개대상물. 저 아파트가 안 바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가 안 날 건데, 그리고 여기는 동일한 당사자입니다. 동일한 당사자. 그러니까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매매계약 누구라고요? 매매계약 갑을. 그리고 임대차 계약 누구라고요? 갑을. 그 갑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이제 세입자만 좀 바뀌었지. 여기도 또 갑을입니다. 얘가 이제 임대인 됐을 거고, 얘가 임차인 됐을 거고. 자, 그러니까 동리 3번에 정확하게 충족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 금방 볼까요? 그럼 정을 봐봐봐. 자, 먼저 매매계약은 누구? 갑을 해놓고, 근데 임대차 계약은 또 전세 계약은 누구요? 을하고 정이잖아요. 같지 않네, 달라졌네. 이러니까 매매계약도 받고, 임대차 계약도 받고, 전세 계약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받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만 딱 표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맞아. 동일한 기회. 동일한 기회라는 게 매매계약서 쓰면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었네.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다.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요건 둘 다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매매계약도 갑을, 또다시 임대차 계약도 또 그 갑을, 이런 식으로 지집에서 아예 눌러 살아.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일한 당사자가 계약서를 썼을 때 매매만 받아라. 오죽하면 그러겠니? 정말 그러니까 제발 매매만 받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매매할 거예요. 정말 매매 큰일 납니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정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등록 취소, 그나마 등록 취소가 할 수 있다로서 싹싹 빌면 봐주겠지만 비로소 안 봐줘 그러면 3년 동안 영 못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거기다 이제, 금방 보셨던 것처럼 여기 저건 시험 문제 또 응용에서도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아까 주택하고 상가 사무실이 막 섞어졌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을 거냐. 그것도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두 번째가 이게 복수 용도입니다. 복수 용도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의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가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주택과, 이렇게 주택하고 상가가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먼저, 주택이 볼까요? 한 100평 중에서입니다. 자, 100평 중에서, 만약에 주택이 한 60평입니다. 60평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가하고 사무실입니다. 상가하고 사무실이,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는 40평이었을 때입니다. 그럼 요놈이 한 2억. 그리고 여기가 주택이 만약에 한 3억 정도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받을 가격입니다. 보통 복수 용도면 이게 따로따로면 딱 적합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논리적이냐고, 그죠? 여기는 상가와 사무실을 아예 따로따로. 자, 그러면 여기도 요율 주니까요. 3억이면 0.4%가 요율이고, 주택은 요 금액에 맞는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택 외에는 0.9가 최대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도 최대만 물어보니까요. 요 놈은 보통 여기서 주택 같으면 여기다 0.4로 곱할 건데, 아니요. 주택 외에는 0.9%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크게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180만 원 나올 겁니다. 이걸 세상에 못 받게 하려고 이래 받으면 안 돼. 뭐라고요? 주택 부분이 많잖아. 주택 부분이 많으면 요놈을 받지 말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보태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요? 그러면 5억도 여기도 0.4입니다. 그럼 결국엔 둘 보태갖고 5억인데 뭐요? 주택 요율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주택 왜 어림없다? 그러면 아직도 바로 6억까지는 여기는 0.4입니다. 여기다가 0.4%를 곱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사시 200만 원밖에, 거의 요놈 하나만도 거의 비싸다는 겁니다. 2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보탰으면 엄청 나왔을 건데 120 나왔죠. 요거 보태면 300만 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200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당한다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반대로 볼까요? 한쪽으로 모은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도 그럼 100평경입니다. 뭐 여기도 이제 100평인데 여기 이제 바뀌어서 상가 사무실, 상가나 그리고 사무실이 60평이랍니다. 60평. 60평이고 그러면 연홈이 한 3억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은 건축비는 거의 비슷하게 하니까요. 요거 40평이다. 자, 그러면 연홈이 2억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기도 각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소음 풀었습니다. 연홈은 0.9%고 그리고 연홈은 0.4%고 요일은 주니까요. 그럼 248에서 80만원 나오겠다. 그리고 39, 27이니까 270 나오겠다. 그러면 350만원 나오겠다. 근데 요건 바보입니다. 아주 자선사업 했다입니다. 요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한쪽으로 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 5억. 5억으로 가는데 5억에다가 요일을 뭘로 따라갈까요? 연홈 그죠? 0.9를 따라갑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서 손 풀라고. 여기서 손 못 풀었지. 그리고 여기는 얼마고 0.9%. 그리고 우리 법령에서는 이것도 하고 복잡하고 아예 그냥 번거롭다고 하나만 하자고. 그러니까 몰자고 주택 부분이 많니 주택으로 가. 그리고 상가가 많니 상가로 가라고. 손 풀어주겠다고. 뭐하러 그 따로따로 하냐고. 따로따로 하다가 잘못 계산하면 저기 교도소 가니까 아주 퍽도 생각해 줍니다. 그러면 0.9니까 50만원 나왔겠다. 5, 9, 45, 450 나오는 거야. 450만원. 그러면 여기서는 한 100만원 돈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요 놈은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바로 주택으로 가라는 겁니다. 요건 상가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통으로 거래했을 때 주택 부분이 아이 똑같다 그럼 다 주택. 그리고 주택이 좀이라도 많다 주택. 한쪽으로 몰라고. 근데 상가가 좀이라도 많다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 49평 그리고 상가가 51평 그러면 이거 다 상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가 쪽으로 몰라는 겁니다. 0.9 소음 풀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얘도 내봤고 저건 당연히 내봤고 동의 3번에 들어간 것도 내봤고 아닌 것도 내봤고 두 개 다 내가지고 이제 출전들 고를 겁니다. 동의 3번이 아닌 거 오히려 쉬운 문제 내볼 거라는 겁니다. 동의 3번 열심히 그냥 문제 보지도 않고 그냥 갑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갑병인데 그거 무조건 동의 3번 딱 해갖고 답 고르면 이제 3, 3, 7 박수 치고 나와야 됩니다. 저렇게 두 개를 다 계산하고 답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매매만 저거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로 문제 내봤으니까 정말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자, 5번째가, 예. 응? 예? 5대5. 5대5면은 주택. 아까 이상에 들어갑니다. 얘기 잘 하셨는데, 자, 아까 5대5. 그러니까 주택도 사무실도 50평. 그리고 50평. 아까 이상 그랬죠, 이상. 이분은 이상. 이상은 거기가 들어가요. 그럼 주택으로 갑니다, 주택으로. 자, 이런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주택 2억, 상가 2억, 그러면 4억으로 가고 주택으로 가고 그럼 0.4고 4, 4, 16이고 160이고 그리고 쌍방한테 받으면 320이고 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해볼 거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좀이라도 크면 그리고 같으면 다 주택이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도 잘 시험 문제 여기 정말 또 많이 나왔었고요. 159페이지에 문장으로도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분양권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분양권 자체는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그다음 잔금 치르기 전에 계산했을 때 얼마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해볼 거예요. 자, 먼저 159페이지 볼까요? 자, 매매의 경우인데 분양권 전매는 중간에 파는 걸 전매라고 합니다. 거리금을 다 안 받고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만 받고 가로 잘 나와 있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받고 그러니까 3억인데 계약금 3천 중도금 1억 프리미엄 2천만 원 받고 거기까지만 나중에 거래하고 그리고 전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분양대금 3억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거래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끝에 나오죠. 거래 당시의 거래 금액 3억을 전부 다 받지 않고 계약금 중도금 받고 프리미엄 받고 바로 되팔았으니까 잔금 안 받았으니까 잔금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가 막 잔금을 계산해요. 교도소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안 걸리니까 그러지 딱 우리한테 걸리면 정말 아주 절단할 겁니다. 내가 배웠는데 아주 배운 사람한테 나중에 뒤통수 치니 그러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신고부터 하지 마세요. 이제 수습이 안 됩니다. 나중에 괜히 또 교도소 가고 정말 벌금이라도 얻어맞으면 등록주도 당합니다.
그냥 사람 가슴에다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러다가 당해. 난 더 크게 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교환도 정말 많이 돼봤고요. 3억짜리, 4억짜리 바꿨을 때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각각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두 번 없다. 그럽니다. 여기도 한쪽으로 몰아. 큰 놈으로 갈까요? 적은 놈으로 갈까요? 금액이 큰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교환 3억 4억 바꾸면 4억으로 계산하세요.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각각 계산하는 거 없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평균도 내봤습니다. 평균 안 떨어지면 어떡할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에 볼까요? 거래 금액이 그 큰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가 적은 X, 각각 X, 평균은 더 X. 여러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큰 것만 계산해서 쌍방한테 똑같이 받으라는 겁니다. 아래는 볼 문장은 없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요놈은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임대차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었을 때, 자, 우리 임대차가 시험 문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70을 곱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정말 많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100은 5천만 원 이상 됐을 때는 바로 가는 거고요. 이제 계산해 볼 겁니다. 이건 뭐 시험 문제 올해도 꼭 나올 거고요. 자, 그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거래금액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볼까요? 다만 금액이 어째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을 곱하지 말어. 못 사는 사람한테 100을 다 곱할 거니 좀 낮춰줘. 근데 낮춰줘. 누가 50으로 낮추려니 70으로만 좀 낮춰깁니다. 조금 더 낮은 개수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줄로 볼까요? 5천만 원 미만. 거기 꼭 밑줄을 넣으시까 미만은 5천만 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딱 5천만 원이 나오면 그때는 100으로 가도 돼요. 근데 5천만 원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70으로 낮추라는 겁니다. 개수. 그러니까 요 100이나 70은 환상개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환상개수는 시험 문제가 안 줘요. 이미 알고 있는 대개입니다. 이미 거의 정해진 거고. 자, 100 아니면 70이다. 근데 70은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70으로 곱해라.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용 문제는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꼭, 자, 임대차는 저거 하다 무조건 꼭 나와요. 라고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경우 수만 한번 잘 나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자, 임대차 중개보수인데 시험 문제 정말 꼭 나옵니다. 임대차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인데요. 자, 중개보수. 자, 먼저, 사례 1. 자, 사례 1을 보실까요? 사례 바로 이제 먼저 첫 번째, 먼저 보증금은 어째 좀 적어요. 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문제가 이렇게 줍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이거. 그다음에 월세가 이제 차임이라고 하는데 매월에는 차임은 얼마냐면 30만 원이래요. 30만 원.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는 요거 100을 곱할까 70을 곱할까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100부터 해보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알 것 같으면 70으로 바로 가. 시간 없다니까요. 공법 빨랑 풀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2년이다. 요거 한번 하고 얼른 넘어가야 되는데 또 친절하게 여기다가 24개월 이런 식으로 요놈 곱해보라고 아주 열심히 그냥 꼬십니다. 요거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보수가 여기서 이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 그리고 5천 미만은 이렇게 다 조목조목 주고요. 5천만 원 미만은 0.5%다. 그리고 한도액이 있다. 한도액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아예 알아서 주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요율 자체는 아예 정리도 하지 말고 그냥 가지라는 겁니다. 아니면 실제적인 요율하고 좀 다르게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아예 안 줘요. 전국의 조례가 다 똑같으니까 0.5% 그리고 한도액은 20만 원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사례 2를 보면 이제 금액이 약간 커. 보증금이 벌써 얼마고 3천이고 보증금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그 다음 이제 월세가 50이래요. 월세가 50만 원이래요. 차임이 50이래요. 자, 그러면 바로 보자마자 100을 곱할 건가 70을 곱할 건가 이거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하러 그냥 의미 없이 70을 왜 곱해 100을 바로 곱하고 갈 건지 이런 것들 신경 써봐야 됩니다. 그럼 얘도 이제 기간 볼까요? 얘는 상간가봐 기간이 바로 1년이래. 또 친절하게 옆에다가 12월 요거 곱해보라고. 옛날은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24번 받을 거니까 여기다 24번 24. 그리고 12번 받을 거니까 50에다가 11을 곱했습니다. 그럼 600 나올 거예요? 그럼 슬릴 거예요? 그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완전 달라졌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요율이 이제 여기서 이제 5천만 원 이상, 5천 이상에서 그리고 1억 미만은 거기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요율이 0.4%래. 근데 한도액이 있대입니다. 한도액이 30이래.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다 그렇습니다. 30만 원이면 중개보수 얼마게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낼 거예요. 그리고 금액만 좀 달라질 거예요. 원래는 똑같다고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로 월수로 계산 안 한다는 겁니다. 얘가 월수입니다. 월수. 2년이면 12달이니까 1년 12달, 24번. 24번 월수 그렇게 계산 안 하고요. 옛날에 잠시 그랬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금방 보셨잖아요. 100 아니면 얼마라고요? 70이라고. 그리고 여기 70은 거래 금액이 5천 미만이라고 합니다.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5천만 원 요 미만은 요거 계산하고 나서 100을 곱하고 나서 요놈 버텼을 때지 요놈만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100을 곱해도 되는지 볼까요?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러면 100을 곱했을 때 10만, 100만, 1000, 3000. 귀찮으면 동그라미 2개 더 쳐보면 되잖아요. 얼마? 3천만 원으로 환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게 보증금처럼 만드는 개수입니다. 이게 100이 의미입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3천이래요. 3천인데 2개를 버텨보니까 얼마가 나온대요? 4천. 4천이면 5천만 원 미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100을 곱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래갖고 이대로 가면 1년야 징역이나 1,000만 원야의 벌금 받습니다. 아주 열심히 계산할 겁니다. 몇만 원 때문에 이미 교도소 가셨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과보수로 아주 교도소 가고 싶어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면 낮추세요. 얼마로? 70으로. 37 얼마입니까? 2,100. 2,100만 원 나왔네. 이제 교도소 안 가는 금액이 나왔네.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놈하고 그리고 벌증금하고 버텨보라는 겁니다. 얼마? 3,100. 그러니까 4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4천 교도소가. 입니다. 그러면 3,100만 원 나오죠. 3,100만 원. 그럼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얼마? 8개 나오겠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 써보니까 뭐 100만 원대는 금방 알고 1,000만 원대도 알 건데 애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막 10만부터 많이 안 써보니까 아주 3번을 하고 막 정신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되니까 바로 숫자, 큰 숫자, 막 억대라든지 10억대도 요것도 조금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억대 가면 10억대 넘어가면 잘 안 써본 것 같으면 숫자가 생소할 거라는 겁니다. 막 동그라미 몇 개가 있는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전자계산기 다 이렇게 콤만 나올 건데 이제 콤만 안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고 막 세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요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3,100에다가 요율 0.5% 5천원 미만이니까 0.5% 거기에 맞게 조효계입니다. 뭐 여기다 0.4 나오면 그건 아예 아니고. 자, 그러면 1000분의 5인데 퍼센트 하고 0. 동그라미 2개 떼면 맞고. 그리고 하나 더 뗍시다. 5만 계산하기. 그러니까 요 소리가 1000분의 5가 사실 뭐 더 편해요. 1000분의 5하고 같은 소리인데. 그러니까 분모 있는 3개 하나 더 떼자고 분모 있는 3개, 분자 있는 3개 바꾸니까 3개씩 떨어지잖아요. 5만 남았네. 5만 남았네. 자, 그러면 3개 떨어지니까 여기다 5만 곱하면 됩니다. 5, 1은 5 나오고 5, 3, 15니까 15만 얼마라고요? 15만 5천원. 근데 중개 보수는 그랬을 때 여기서 답을 촐싹방정 떨고 요거 4번 옆에는 31만 원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촐싹방정을 떨어 아는 문제 나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쌍방한테 똑같이 받을 거니까 얼마를 곱한다고요? 2. 이건 임대내기만. 임차내기도 받잖아요. 이게 쌍방을 의미합니다. 쌍방을 의미하니까 잔악기나 불조심 걔는 또 중개보수 그랬는데 요거 쪼개서 봤니? 곱하기 2잔악입니다. 31만 원이 바로 뭐요? 중개보수. 또 5번에 가면 40만 원 요분은 교도소 가게 됩니다. 40만 원은 70 안 곱하고 나온 금액이니까 완전 초과보수라는 겁니다. 정말 교도소 간다니까요. 아주 절단 나요. 주셔야 됩니다. 중개보수 요거. 근데 가끔씩은 임대인에게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그러면 여기는 빼야 되나? 임대인 한 사람 그러면 여기가 정답.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우리를 갖고 장난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을 한번 알아볼까요? 요 놈. 나 먼저 여기다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요거 100 곱하면 얼마 나오고 바로 가면 되겠다 해야지. 요거 또 70을 곱해. 이제 70 곱하면 정말 주책 맞습니다. 나 먼저 100 아니면 70을 이게 이제 환산 개수인데 하여튼 월세만 보면 얘 계산하지 말고 월세만 보면 100 아니면 70이다. 내가 알아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을 먼저 곱해 봐봐. 100을 곱해도 되겠냐고. 10만 원대 100만 1000. 귀찮으면 동그라미 2개 더 쳐봐. 얼마? 5천. 5천. 벌써 요것만 봐도 5천 나왔네. 그럼 벌지금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버태세요. 얼마? 8천. 8천. 요대로 가야 됩니다. 8천 나왔는데 이거 5천 미만. 5천 미만이었을 때니까 저렇게 적었을 때나 70으로 낮추는 거고요. 이거 아니요. 이쪽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요대로 가도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여기서 한 5번 내면 한 번 정도 요 정도 예봤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쉬워. 요대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8천. 자, 그러면 8천만 원. 근데 요율 자체가 0.4인데 한도액이 있어. 한번 보면은 이제 8천에서 0.4를 한번 곱해 봐봐입니다. 8천만 원. 그리고 요율 이렇게 주니까 얼마? 0.4%.
4만 계산합시다. 4만 계산합시다. 퍼센트하고 0점 떼버리십니다. 3개 떼버리십니다. 그렇죠. 퍼센트가 2개 떨어지고 0점 하나 떼면 정말 딱 맞거기입니다. 1000분의 4. 그러면 4만. 48이 얼마예요? 32. 그러면 32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32만 원.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러면 여기 또 32만 원 5번에 있다가 촐싹방전을 떨고 요놈 고르신 분 교도소개입니다. 뭐요? 한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9천이면 4구 36에서 36만 원 나왔을 겁니다. 얘가 한도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한도에서 초과해서 받으면 6만 원 더 받았다고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이라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럼 얼마라고요? 32가 아니라 30만 원. 아주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30만 원. 여기다가 중개보수는 그럼 임대 임차니까 쌍방한테 똑같이 받을 거니까 곱하기 2. 그럼 얼마? 그죠? 60만 원. 그러니까 정답은 60만 원이 정답. 그리고 64만 원 이분교도소. 아주 저기 503호 옆에다가 자리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요거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이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절대 아니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권리금은 당연히 안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요거 좀 다른데 사례에서 바로 이제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도 시험 문제 이미 나왔습니다. 분양권 그리고 전매. 분양권 전매인데 자 먼저 전매. 근데 총 분양 대금으로 바로 곱하시면 총 맞습니다. 총 분양 금액이 얼마냐면 3억입니다. 요거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총 분양 대금 3억인데 근데 먼저 계약금 3천만 원만 받고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받잖아요. 그리고 중도금을 얼마 받고요? 중도금을 1억 받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여기 이제 좋은 집을 주니까 권리금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웃돈 프리미엄을 2천만 원 보태갖고 총 이렇게 받고 여기서 이제 전매가 됐다는 겁니다. 전매. 자, 그러면 거래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거래 금액이 이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0.4를 준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아래가 0.5인데 0.5%를 준 게 있을 건데 어디를 가겠냐고 입니다. 자, 먼저 총 분양 대금 아니죠. 왜냐면 그 당시 거래가 된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잔금 치르려고 했는데 잔금을 안 치르고 프리미엄 받고 넘겼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3호 이분교도소입니다. 총 분양되면 총 맞는 데니까는 정말 큰일 납니다. 총 맞고 싶어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받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3억 2천 이제 교도소 아주 더 크게 가실 분 한 10년 살지 모릅니다. 안 되고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또 1억 3천 프리미엄도 보탭니다. 받은 돈 그 당시 돈 얼마요? 1억 5천, 1억 5천입니다. 자, 1억 5천이면 여기가 이제 요율은 0.5%라고 줄 거고요. 3억이면 0.4가 적용됩니다. 120 고르신 분 교도소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0.5 이게 이제 75만 원 납니다. 75만 원. 75만 원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쌍방한테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곱하기 150. 여러 개 시험 문제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냥 문장으로만 나오고 작년도하고 유사하게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가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다는 겁니다. 요놈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뭐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냥 프리미엄 받고 넘기는 경우 많을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안 심하면 계약금만 치르고 프리미엄 보태갖고 바로 넘겨. 그럼 얼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금도 안 치르고 그러면 요거까지 3억이라도 그럼 5천밖에 안 됩니다. 5천이면 0.6이요. 그래서 이제 5, 6, 30, 30만 원도 못 받습니다. 25만 원 이렇게 한도 이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바로 얼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총분양 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받았냐고. 정말 다 받고 넘기면 요 금액이 나오겠지만 여기는 중간에 전매는 중간에 파는 거니까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았니? 프리미엄도 받았니? 그 돈까지 받았으면 그 돈까지만 계산하고 바로 계산해. 3억 어림도 없다. 0.4 어림도 없다. 120만 원 나올 건데 택도 없어 그입니다. 이러다 240 받으면 교도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받았는지 그냥 모르고 받았는지 아마 우리 부동산도 이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고 받은 건지 아주 애매하게 지금 이거 속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나 그때 다 줬는데 그럴 겁니다. 너 지금 쳐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계십니다. 정말 그냥 갑자기 또 이전에 막 강의하다 보면요 저것 때문에 나가신 분도 계셨어요. 당장 쳐들어간다고. 그리고 가가지고 아주 중개사무소 엎어놨대요. 그거 싹싹 빌어갖고 정말 줘야 됩니다. 큰일 나요. 신고 들어가면 대번에 그냥 고소장 딱 넘겨버립니다. 정말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아주 싹싹 빌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만나니까 지금은 절대 못 속입니다. 다 알고 와요.
인터넷에 물어보면 저거 얼마다 다 답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꼼짝 못하니까 절대. 그러니까 나중에 컨설팅으로 자꾸 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 그리고 너 필요 경비를 빼줄게. 그러면 걔가 또 믿어요, 걔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보고서 막 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 노력으로는 초과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159페이지에서 6번째도 많이 나왔네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냐고. 그래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아예 다 끝나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약정이 있으면 계약금 치를 때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각각 받는다는 소리가 계약금 치르면서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어서 그 후에 지갑 뛴다고 그 후에 돈을 준비 못했다고 그러니까 각각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잔금 치를 때 완전 다 끝났을 때.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거 법률 규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요거 분쟁이 심해지니까 법전에다가 딱 써놨습니다. 아무 소리 없었니? 그러면 다 끝내고 받아. 라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비, 이제 금방 보셨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하고 그리고 등기사항 또는 아니면 권리관계 등의 확인은 누구 집을 확인했나, 그리고 계약금 등을 맡기면 누가 보장되나,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비는 일방에게만 청구한대요. 일방에게만.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여기는 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박스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가끔씩은 한 지문 정도 나오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교부 정리 뭐 이런 것도 이제 거래계약서 정말 5년 하여튼 이런 서식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중개대상으로 확인 설명서 몇 년? 3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정말 보존기한은 매년 나오고요.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는 거래계약서 옆에다가 몇 년이니, 중개대상 확인서면 옆에다가 니은해놓고 몇 년이니, 전속중개계약서 옆에다가 디귿해놓고 몇 년이니, 이렇게 통으로 한꺼번에 물어본 적도 최근에 있었고, 하다 매년 저 보존기간은 묻고, 거래계약서 3년이래 아니래, 전속을 5년이래 아니래.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당하고 싶니?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볼까요? 중개보수는 뭐 볼만한 거 거의 없고요. 실비 두 번째입니다. 먼저 1번 권리관계 확인은 누구 집을 확인했다? 이전 매도인 집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확인은 매도인 집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매수 쪽에다가 청구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실비는 쌍방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급은 한 사람한테 청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방 보셨네요. 계약금 등을 예치를 하면은 누가 보장이 되냐고. 누가 보장된대요? 취득. 완전 임자가 다르죠. 근데 시험 문제 바꿔냅니다. 확인은 취득에 틀렸고요. 그리고 계약금 등의 예치는 이전할 때 그렇게 받으면 너 교도소 간다. 그거 몇천 원 안 나올 건데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확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니까 확인은 이전 매도인 집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매도인에게 청구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을 맡기면 아까 예치하면 누가 보장되더라? 보장 취득. 그러니까 취득 쪽에다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의뢰인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좀 글자가 좀 잘못되어 있고요. 취득, 의뢰인, 취득 쪽에다가 청구를 해. 취득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바꿔. 확인을 취득 X. 그리고 계약금을 이전 그러면 더 X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수인 쪽에서 이득을 보는데 왜 매도인이 내니? 그러면 안 맡겨. 진짜 끌리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수인 내가 부담할게. 비용 얼마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있는 중개보수는 아주 생소하게 좀 나온 거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요거는 심하게 응용해 놓은 거니까요. 요거는 나중에 볼 거고. 뒤에 한번 넘겨보니까 조금 몇 개만 더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서 이제 지도감독. 지도감독에서는 이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거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이제 업무정지도 가끔씩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앞글자를 따야 되니까 다음 주에도 꼭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먼저 163페이지 볼까요? 감독은 국가가 모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줄에 끝에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나 거리정보 사업자 때문에 누가 임자냐 이렇게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자격증 반납 때문에, 그리고 연수교육 때문에 뒤에 이제 또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등록관청은 나머지입니다. 막 이전, 그리고 개시, 그리고 아까 설명 등을 안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바로 휴업 등의 신고를 안 했을 때 등록관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하고 거리정보 사업자만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시도사는 자격증 준일입니다. 자격증 반납이나 아니면 자격 취소나, 그리고 연수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50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나옵니다. 임자가 누구냐, 우리가 누가 때릴지 알고 계셔라,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독명령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국가는 누구든지 다 감독하고만 맞고요. 그다음에 1번 볼까요? 투기 등 아주 막연하게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래가지고 막 국토교통 뭐 세무서 이 투기 때문에 단속을 작년에도 많이 떴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조건 단속 뜨면 사무소 문 닫고 저기 3박 4일 지리산 가셔야 됩니다. 괜히 사무소 문 열고 계셨다가 사무소 문 닫습니다. 무조건 털어갖고 업무정지 때린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요.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고 또 바보같이 그냥 친구도 없어갖고 남들은 다 설악산에 가 있는데 혼자 세종시에 계셨다가 나중에 얻어맞습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최소 막 3개월 6개월 얻어맞으니까 도망가는 게 상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행위를 확인하겠다. 때리기 전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내리기 전에 감독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개업의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행정처벌 행정형벌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감독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잖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빼앗기면 빼앗으면 어떡할 거니 입니다. 죽여놓고 살릴 거니 그런 겁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감독 명령 거의 시험 문제는 안 내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내용이 뭔지 업무 보고 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내라가면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명령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질 급하게 명령 갖고 안 되면 이제 쳐들어옵니다. 공무원을 파견시켜버립니다.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중개사무소를 출입해서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고 질문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삐딱선 타갖고 오든지 말든지 소가 닭 보듯 하면 이제 업무정지 얻어맞고 500만 원 이하고 갈대로 얻어맞는데요.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네 번째기 아예 없는데 여기 이제 실명제인데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때 공무원 신분증도 꺼내놓고요. 그다음에 조사검사 증명서 꼭 영장처럼 A4 용지로 되어 있는 조사검사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조사검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의는 지킨다.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 낼 만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위반시 제재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개업 공유사 자료 제출 명령하니까 안 해. 하려니까 거짓으로 그러면 업무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버선발로 아예 뛰어나가고 커피를 아주 사발로 떠줘야 됩니다. 아주 세수대에다가 가득 아주 그냥 잠도 안 오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중에 덮쳐갖고 제재 때립니다. 사무소 문 닫아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러면 차라리 좋겠잖아. 사업자하고 거정부 사업자하고 협회는 좋겠다. 얘네들 돈만 내면 돼. 대신에 축하 선물이 대형입니다. 100이 아닙니다. 먼저 두 번째 사업자하고 협회는 문 닫으러 가면 우리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업자 망이 안 돌아가 협회 공제 가지로 못하겠네. 다치는 사람 누구요? 개업이요. 저 협회나 사업자는 문 닫으러 가면 좋을 겁니다. 저기 하와이 가니까 옆에 볼까요? 감도상 명령 위반했을 때 여기다 업무정지 그러면 안 됩니다. 문 못 닫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 배울 건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게을러 갖고 완전 제재가 다르죠. 그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정처분 승계까지 오늘 볼 건데요. 이건 상당히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걸 많이 어려워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도 어려워해 주셔야 됩니다. 딱 요놈까지 볼 거고요. 딱 먼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그 박스에 있는 40조 말고 아래로 내려볼까요? 제목 보고 이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승계를 계속 시키겠다는 겁니다. 뭐를 해도 폐업을 해도 자꾸 잔머리 굴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폐업 신고를 해도 그러니까 업무정지 있어도 과태료 있어도 폐업해보라고 똑같이 따라갈 거라고. 옆에 볼까요? 폐업 신고 후에도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때는 그러면 폐업을 했으면 등록을 없애버렸으니까 과거의 것도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뭘 없어지니? 옆에 볼까요? 네, 개설 등록하면은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주사의 지위를 뭐 한다고요? 승계한다. 너 폐업 전에 업무정지 얻어맞았잖아. 그대로 따라가. 그래서 승계를 계속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그러면 뭐가 그리고 얼마 동안 따라가냐. 이거 아주 자꾸 낸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먼저 두 개입니다. 개업 공인주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거기 업무정지 좀 박스 좀 잘 해놓을까요? 먼저 첫 번째 1번 사자 업무정지. 그리고 금액은 신경 쓰지 마세요. 500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뒤에 있는 과태료가 더 좋겠네요. 그 과태료 한번 박스를 하셔놓고 500 옆에 해도 괜찮고요.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두 개. 요 두 개.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자, 옆에 볼까요? 그 위반 행위로 행했던 행정처분의 효과. 그리고 폐업을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나중에 했다는 겁니다. 그 효과는 얼마 동안 따라간다고요? 처분일로부터 얼마? 1년.
1년 동안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처분일을 폐업일 이렇게 바꿉니다. 그 처분일 좀 박스 좀 잘 해놓고요. 옆에다가 폐업일 X. 시험장에서 이렇게 폐업일 엉뚱한데 안 보일 겁니다. 얻어 터지고 잠수 타니까 얻어 터진 날로부터 얼마 동안 따라가게 하겠다. 1년. 또 1년 대신에 3년 그러면 안 되고요. 6개월 그래도 안 됩니다. 얼마는 따라가게 하겠다. 1년. 이제 다음 주에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것들 1년 동안 따라간다.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1년 동안 따라가.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상황이 좀 다른데 때리려고 하니까 아주 개코입니다. 행정처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기 세종시장님이 나를 째려봐요. 내가 이제 얻어맞을 게 있었습니다. 그럼 잽싸게 약오르지 하면서 폐업으로 잠수를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세종시장님 얼마나 어이없겠냐고. 그입니다. 그래도 두들겨 팰 거예요. 그입니다. 네가 잔머리를 굴려갖고 때리기 전에 잽싸게 피했니? 그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볼까요? 재등록을 했던 개업 공인주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나 아니면 또 임의적 절대적으로 놔두고 등록 취소입니다. 얘도 등록 취소 하나 밑줄로 해놓으실까요? 자, 앞에 뭐 뒤에 게 차라리 더 낫긴 하는데 등록 취소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과태료가 아닙니다. 바로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앞쪽에 저 앞쪽에 업무 정지인데요. 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가 있으면 그 처분을 뭐 하겠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폐업을 했으면 등록이 완전히 없어졌을 건데도 그래도 등록 취소할 거예요. 그리고 업무 정지 때릴 거예요. 자, 재등록을 했으니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패기 전에 먼저 잠수 탔으니까 나중에라도 두들겨 팰 거예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음은 볼까요? 근데 얼마 기간 지나면 여기는 더 이상 못 때린다. 그입니다. 여기 좀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꼭 주의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볼까요? 그러면 기업번하고 니은번 두 개 묶어놓고 처분 X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2번 옆에다가는 제목에다가 처분 O. 거기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들겨 패려고 했는데 먼저 잠수 탔으니까 시장님이 억울해서 내가 처분할 거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때릴 거야. 근데 기간이 오래 지나면 때리지 말어. 그입니다. 국가도 권리에 주무셨다. 그입니다. 주무시면 열심히 주무시라고 아주 편한 베개 갖다 드립니다. 못 일어나게 합니다. 아주 계속 주무시라고. 그입니다. 자, 기업번 볼까요?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까지 한 기간, 요걸 폐업 기간이 나옵니다. 폐업을 했던 기간이 얼마를 지나면요? 3년을 넘어가면은 3년 동그라미 잘 해놓으실까요? 3년 넘어가면은 그때는 행정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등록 취소를 얘기를 한대요. 자, 지금 막 심하게 응용한다는 겁니다. 사유 딱 주고 요거 얼마니?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제 두 번째 볼까요?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였을 때 업무정지. 여기는 업무정지를 꼭 박스 하실까요? 기업번 얘기 안 한 거 등록 취소요. 그입니다. 등록 취소가 원래 3년 가니까 3년 동안 따라가겠다. 근데 3년 넘어갔으면 하지 말아라. 근데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아까 얼마 따라간다고 했더라? 1년. 그러니까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사유에서 폐업을 했던 얼마 기간이 얼마를 넘어가면요 1년을 초과하면은 행정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간단합니다. 그 행정처분할 때 폐업기간하고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거의 내보지 않을래. 당연하니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 공인주사의 법인인 대표자.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규정은 준용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개업공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리를 좀 꼭 한번 해놓지 않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출제원들은 요거 내용이 많지 않으면서도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요. 약오르지 하면서 제일 골탕을 많이 먹이는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처음에는 감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에서 발생도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요거 이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심하게 안 내봤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자, 꼭 섭섭하게 했던 부분은 그 다음번에 아주 넉넉하게 시험 문제 내놓습니다. 165페이지인데, 먼저 승계한다. 이렇게 나눠보셔야 됩니다. 승계한다. 요거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처분을 하겠다. 못하겠다. 요거 좀 이따 이제 한번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안 나왔지만 바로 이제 시효. 그 시효는 업무정지 배우면 이제 그때 나올 거예요. 입니다. 여기 이제 한꺼번에 묶어놨으면 조금 좋았는데. 먼저, 자, 1번이 바로 승계한다. 요 승계한다입니다. 승계한다. 요 승계한다는 소리가 이제 먼저 아까 봤던 것처럼 업무정지하고, 업무정지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입니다. 종류가 등록 취소가 아닙니다. 업무정지와 과태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실 건데, 정량줄에서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가 3번 쌓이면, 그러니까 폐업을 해도 중간에 업무정지 3번 쌓이면 등록을 무조건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에서는 3번, 4번 해갖고 4번까지 해가지고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4번이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정지에서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섞어서 3번. 이런 식으로 1년 따져서 업무정지가 3번 쌓이거나 4번이나 3번 쌓였을 때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업무정지 여러 번, 지금 2-3번 받은 사람들, 뭘로요? 폐업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될 겁니다. 폐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폐업을 한 후에 철삭방정을 떨고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있었을 건데, 처분 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갈 거냐고, 아니면 폐업을 했던 폐업 일로부터 1년을 따라갈 거냐고, 재등록은 아니겠죠. 다시 등록을 했던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갈 거냐고입니다. 그러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있으면, 지금 2번, 3번 있었고 처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등록했을 때, 그러면 언제로부터 얼마 동안 따라가게 하냐고 입니다. 우리 법익입니다. 여기 이제 언제부터 처분일인가 폐업일인가, 여기가 이제 처분일인데, 여기다가 이제 폐업일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얻어 터진 날로부터 얼마요? 거기서부터 1년. 여기는 폐업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년간, 처분일부터 바로 1년간 다 뭐하게 하겠다고요? 승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승계시킬 거예요. 절실합니다.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2018년 여기 이제 갑이란 부분이 먼저 한 1월부터 이제 1월 한 20일부터 이제 서서히 업무정지가 취입니다 보니까 업무정지 얻어 맞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업무정지 한 3개월 동안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 5월 되니까요, 이제 봄쯤 되니까 또 업무정지 얻어 맞았어요. 아주 업무정지가 취입니다. 업무정지 얻어 맞았고, 그러면 업무정지가 벌써 2번이에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업무정지 3번 쌓이면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처분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폐업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6월 한 20일 되니까 저거 피하려고 바로 뭐 했다고요? 폐업을 딱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폐업을 했을 건데, 여기 폐업일부터 1년 동안 따라가니, 아니면 업무정지 얻어맞은 처분일로부터, 그러니까 이 폐업을 해도 업무정지 2번 얻어맞은 거 없어지냐고 안 없어지냐고.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여기 승계를 계속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그리고 계속 승계시키니까 여기서부터 처분일 벌써 2번입니다. 근데 또 10월 돼갖고 이제 한 10월 되니까 거의 이제 찬바람 나니까 10월 20일에 다시 촐싹방정 떤다고 재등록을 했어야 됩니다. 재등록하고, 그리고 얘 아주 그냥 재등록 해놓고 업무정지가 취임이니까 11월 또 20일 되니까, 11월 20일 되니까 또 심심해요. 아주 근질근질해요. 또 업무정지를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까요? 폐업을 했으니까 요놈들 승계 안 하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아주 한참 멀어서 아직도 2번 더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업무정지 이제 한 번인가, 아니면 지금 폐업을 하고 요거 없어졌냐 안 없어졌냐 겁니다. 그래서 승계시킬 거니까 폐업 전에 저 처분도 뭐 한다? 승계시킨다. 근데 언제부터 승계시킨다고요? 폐업일 여기서부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왜 승계시키냐 겁니다. 언제라고요? 처분일. 여기서부터 계속 승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에도 안 없어진다. 소용없다. 겁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3번. 이게 한 번이 아니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잔머리 굴린다. 3번. 하다 3번이면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 당한다는 겁니다. 아주 무조건 절대적인 등록 취소. 귀를 막아버려요. 3년 동안 너 중개하지 말어. 해갖고 등록 취소 떨어지면 정말 여기서는 3년을 영업 못한다는 겁니다. 영업도 안 돼. 근무도 못해. 아주 여기는 아예 그냥 사무소 근처 얼씬도 못한다는 겁니다. 영업도 못해. 근무도 못해. 이거 받아주게 되면 나중에 우리 사무소가 업무정지 얻어맞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계속 뭐 하겠다? 승계시키겠다. 근데 승계시키는데 1년 동안 승계시키는 걸 아는데 어디서부터냐고. 처분일로부터냐고, 폐업일부터냐고, 재등록부터냐고 입니다. 언제부터? 처분일. 저 처분일로부터.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절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 중간에 업무정지 없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해를 넘어갔습니다. 해를 넘어가갖고 나중에 얻어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런 일 없고, 그럼 이제 나중에 2019년 만약에 이제 여기 2월
중간에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재등록을 했고 2월 20일 정도에 또 업무정지 얻어맞았으면 이러면 등록 취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1년만, 그렇죠. 안 됩니다. 2년만 따집니다. 자, 그러면, 이미 1년, 그렇죠. 1년 안에서는 여기까지 없었잖아요. 2019년, 그 다음에 1월 20일까지 없었잖아요. 두 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얻어맞았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하게 되면 바로 이제 여기는 두 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연거푸 얻어맞기는 좀 어려운데, 좀 업무정지 취미인 사람들은 폐업을 해서 종전에 있었던 처분을 없애려고 할 거니까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폐업을 해도 종전의 처분은 따라가는데 폐업을부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처분 일로부터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절대적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3번 이런 규정을 알아야 요게 조금 이해가 될 건데 이거 먼저 나오니까 조금 좀 어렵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긴 좀 달라요. 자, 먼저 처분을 먼저 하겠다, 못하겠다. 그럼 먼저 첫 번째가 처분한다는 쪽 볼까요? 여기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처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등록 취소가 발생했는데, 자,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입니다. 딱 두 개입니다.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했는데 위하고 다른 게 위에는 이미 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처분은 없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처분 없는데 근데 먼저 그러니까 냄새를 딱 맞았습니다. 처분 내려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먼저 뭘 했다고요? 폐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누가? 저 아주 개코 같은 갑이 그입니다. 처분을 했다. 근데 그 후에 또다시 재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재등록을 한다. 재등록했을 때 그러면 폐업으로 종전의 처분이 없어지냐고. 뭐 사실은 아예 중개업을 없애버렸으면 이것도 같이 없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폐업 전에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등록을 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처분한다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폐업 전에 처분은 처분 못한다. 한다. 하려고 했는데 폐업으로 도망갔어. 자, 그러니까 시장님이 억울해갖고 너 재등록을 하면 재등록 안 해도 그럽니다. 하여튼 3년 안에서 할 거요, 1년 안에서는 할 거요.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처분한다. 그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근데 기간이 오래됐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처분하지 말어. 근데 여기서 둘로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업무정지는 아무 소리 여기 이제 등록 취소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첫 번째가 등록 취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등록 둘 중에서 등록 취소는 근데 얼마 동안요? 등록 취소는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폐업을 했던 기간, 요 폐업 기간이 얼마를 지난다고요? 여기다 1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가 원래 몇 년간이? 3년. 그러니까 폐업기간이 얼마냐? 3년 경과하면은, 3년 경과나 초과나 같습니다. 3년을 넘어가면은 행정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국가는 3년 동안 뭐 했냐고. 등록 취소가 발생했는데 국가가 여기는 가만히 3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럼 뭐 한다고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없다. 근데 나중에 3년 넘어가고요. 한 30년 됐는데 갑자기 내가 안 한 거지. 거기서 처분 내리면 어떡하냐고. 아니면 4년 딱 됐어요. 그럼 처분한다 못한다? 못한다. 지금 많이 응용한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는 몇 년 지나면요? 3년 지나면 국가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국가가 거기에 주무셨잖아요. 진작 때렸으면 3년 갔잖아. 근데 왜 다시 3년 넘어서 4년째 됐는데 이제 와서 처분 내리냐고. 그럼 다시 3년 가라고? 죽으라고 해라. 됩니다. 이런 식이니까 3년 넘어가면 국가도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나중에 항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업무정지는 몇 년 따라간다고 했니? 이겁니다. 업무정지도 3년이니? 이겁니다. 그러면 업무정지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업무정지도 폐업기간이 3년 지나야 이렇게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업무정지는 얼마래요? 업무정지 1년 동안만 승계시키잖아요. 그리고 이게는 아주 게임이 안 돼. 얘 3년. 그리고 얘는 6개월밖에 안 되게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라고요? 폐업기간 짧아. 폐업기간 얼마라고요? 폐업기간이 얼마 지나면요? 1년. 1년만 저렇게 승계시키니까 1년 뭐 하면 초과하면은 초과나 경과나 같아요. 지나가면은 그때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시험 문제가 3년 지나야 요거 살짝 바꿨다는 거. 업무정지를 3년 지나야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업무정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업무정지는 아마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세 번째 요놈도 한번 같이 봐야 돼요. 꼭 여기 같이 있어야 어울립니다. 자, 세 번째 바로 이제 여기가 시효가 있어요. 자, 시효. 네, 시효는
처분도 없고,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처분도 없고, 그 다음에 폐업도 없고, 폐업도 없고, 그러면 가만히 있고 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시효는 딱 한 개만 있습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입니다. 자, 업무정지는 언제부터? 발생일. 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처분도 없죠. 처분일로부터 하려니까 처분도 없고, 폐업일, 폐업도 없고, 폐업 기간도 없고. 그래서 언제부터요? 발생일부터 얼마? 3년 넘어가야 돼요. 상황 안 된다 그럽니다. 발생일부터 몇 년 지났을 때 여기다 1년 걸을 겁니다. 3년 뭐하면 경과하면은 그때는 뭐요? 업무정지 못해요. 자,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여러분 끝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상황이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군데가 모두 업무정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게 여기 첫 번째는 여기는 정말 골고루 다양합니다. 자, 먼저 승계한다. 여기는 처분도 있고, 처분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있고, 폐업도 있고, 아주 공중전, 수전, 산전, 이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얻어 터지고, 잠수 타고, 별짓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분일로부터 1년 따라가, 폐업이 아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 따라가. 근데 여긴 좀 달라요. 여기는 아까 뭐가 있다고요? 처분은 없었어요. 처분은 아까 있었는데, 여긴 처분 없고, 없으니까 하겠다고 억울하니까. 그리고 뭐는 있었다? 폐업은 있었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 기간이 얼마? 3년 지났을 때, 2년 지났을 때, 3년 지나면 등록 취소 못한다. 1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 업무정지 1년만 승계시킨다고 했으니까 2년 지났잖아. 그입니다. 그럼 업무정지가 3년 가야 되니? 그럼 등록 취소는 뭐 30년 가야 되니? 그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주 뻔뻔한 척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생일로부터 언제라고요? 3년을 가야 돼요. 3년. 그러니까 오래 가라는 겁니다. 3년 지나면 국가도 발생됐는데 3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안 내렸네? 할 생각이 없나 봐. 그럼 거기에 주무셨다. 계속 주무시라고. 그러면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업무정지가 발생했을 때에 여기는 3년만 잘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만약에 이제 심장이 좀 약하신 분, 이거 버티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3년을 버텨야 되니까. 그럼 뭐 하시는 게 더 낫겠어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먼저 폐업을 먼저 하세요. 그럼 얼마 지나면 됩니까? 1년만 지나면 똑같이 업무정지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폐업을 하면 1년으로 좀 단축되고요. 잠수를 타면. 근데 이제 여긴 영업하니까 좋긴 할 건데 영업하다 보면 3년 지나야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건 1년 지나야 못하는 거고 폐업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폐업도 없고 처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모른 척하고 뻔뻔한 척하고 있습니다. 뻔뻔하면 오래 가야지. 얼마? 3년 가야 됩니다. 3년 지나면 못한다. 이게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감을 못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출전들이 엄청 재밌어 합니다. 요거 상황 파악이 안 되지 해갖고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뭔가 얻어 터졌대 여기만 터진 일이 나오니까요. 처분일로부터 1년. 근데 때리려고 하니까 잠수부터 먼저 탔대. 잠수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3년 지나면 등록 취소 못한다. 1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 이게 완전 뻔뻔하다.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모른 척하고 있고 겁니다. 시장님이 언제 때릴지 몰라 하다 조마조마할 거예요. 심장 나가면 3년 안에 돌아가실 수가 있어. 그래서 3년 지났을 때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두 번째, 세 번째 또 진도 볼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자, 내용은 조금 많이 좀 복잡하고 아주 막 다양했습니다. 한때 이런 법령은 막 중구난방으로 뭐 체계도 없어요. 하나씩 좀 봐야 되니까 좀 정신이 좀 없을 겁니다. 얘도 정리만 잘 해놓으면은 최소한 90점 무조건 넘어가니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